결과적으로 2024년 3월 말까지였던 마감 시한을 넘겨 신탁사에게 약속을 어겼으니까 우리 손해를 다 배상해달라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탁사는 대주단에게 미상환 대출 원금 256억 원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 이자까지 모두 배상하라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대주단의 완전 승소, 신탁사는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책임 준공형 신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판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신탁사가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못 마치면 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물어줘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책임 준공형 신탁이 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책임 준공형 신탁의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 신탁 회사가 일정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해 주겠다고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시행사가 물류센터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시행사 본인 회사 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투자자, 대주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사 중단 같은 대출 상환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탁사가 중간에서 토지를 신탁으로 맡아두고 저희가 책임지고 언제까지 이 건물을 완공시키겠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완공이 안 되면 그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저희가 대신 물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약속을 책임 준공 확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신탁사가 준공 책임을 지는 PF 사업 구조를 흔히 책임 준공형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탁사가 일종의 보증인 겸 안전장치 역할을 해서 공사가 끝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물론 신탁사가 괜히 이렇게 리스크가 높은 약속을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 정도 리스크를 감안해도 수수료와 이익이 남으니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땐 별 문제가 없지만 경기가 나빠져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신탁사에게는 막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 개발 사업에서 신탁사가 책임 준공을 약속했는데 약속 기한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약 3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이 실행됐고 전국 새마을금고 23곳이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었습니다. 신탁사인 신한자산신탁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22개월 이내에 반드시 준공하고 못하면 대출 원리금과 이자까지 모두 배상하겠다고 확약서를 써줬는데 결과적으로 2024년 3월 말까지였던 마감 시한을 넘겨 공사가 완료됩니다. 약 5개월 정도 늦었다고 해요. 그러자 돈을 빌려줬던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신탁사에게 약속을 어겼으니까 우리 손해를 다 배상해달라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신탁사 쪽에서는 원금 전액까지 물어주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배상을 하겠다라고 맞섰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원고인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탁사가 책임 준공 확약에서 약속한 대로 배상 책임을 전부 인정한 건데요.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신탁사는 대주단에게 미상환 대출 원금 256억 원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 이자까지 모두 배상하라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대주단의 완전 승소, 신탁사는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판결은 국내에서 이런 책임 준공형 신탁 분쟁에 관한 첫 판결이라서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책임 준공형 신탁 구조에서 신탁사의 배상 책임이 원금과 이자 전액으로 확인된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 진행될 유사소송들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의 중요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률적인 내용이라서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쟁점은 신탁사가 원금과 이자를 다 배상해 주겠다라는 약속 자체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였습니다. 신탁사 측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건데 자본시장법상 신탁사가 그런 손실 보전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손실을 미리 보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대주단이 가진 우선수익권은 금융상품이 아니고 신탁사의 책임 준공 확약은 사업에서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탁사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봤고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투자 손실 보전이 아니라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이라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애초에 이 계약 내용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게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한 민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본다면 신탁사는 약속한 금액을 그대로 물어줘야 합니다. 반면에 그런 약정이 아니라고 하면 신탁사는 실제로 입증된 손해만 배상하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탁사는 우리가 손해가 나면 원리금 전액 배상한다라고 쓰기는 했지만 그걸 위약금 조항이라고 본 적은 없다. 그냥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정도 범위 안에서 배상한다라고 하는 의미지 미리 액수를 확정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에 따르면 신탁사의 배상 의무 조항에 대출 원리금 및 연체이자 라고 명시한 것은 신탁사가 책임 준공 의무를 어겼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준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굳이 이건 손해배상 예정이다 라는 말을 계약서에 쓰지 않았더라도 분쟁 없이 액수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해져 있었다면 이미 손해배상 예정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기준도 인용을 했거든요. 따라서 원금과 이자, 전액배상 조항은 엄연히 사전에 정한 손해배상 약정으로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쟁점은 설령 손해배상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 액수가 너무 과하면 법원이 감액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약정한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이 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탁사 측에서는 바로 이걸 노린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쟁점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손해가 없었다거나 실제 손해액이 약정액보다 적다고 해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전제한 뒤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고 봤어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사는 책임 준공형 신탁 상품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려왔고 그만큼 위험도 인지하고 있었다. 대주단인 새마을금고들은 지역 단위 소형 금융기관들이고 공사 지연에 아무 잘못도 없다. 책임 준공 확약 자체가 PF 금융거래에서 담보로 활용되는 통상적 관행이고 여기서 정한 원리금과 이자 전액 배상은 그 담보 목적에 부합한다. 금액이 크고 경제적 파장이 있다고 해서 그걸 곧바로 과도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이 사업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애초에 360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던 선매입 계약도 있었지만 준공지연으로 계약이 깨졌고 결국 남은 대출금 256억 원을 회수하려면 신탁사가 배상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설령 현재의 물류센터 감정가가 403억이라 해도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제값에 팔릴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럴 때 배상액을 함부로 깎아버리면 애초에 이 조항을 둔 취지가 훼손된다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쟁점 모두 법원이 원고인 대주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신탁사는 책임 준공 의무를 단순히 형식적 약속이 아니라 소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단단한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대주단은 그 약속의 실제 이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법원은 약정은 약정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탁사는 리스크 관리와 사업 선별 강화를 위해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이고 대주단과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철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책임 준공 확약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때도 더 세심하고 구체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어떤 문구를 넣고 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막대한 책임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 판례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책임 준공형 신탁에 대해서 최신 판례를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 신속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